네, 반갑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변동성이 조금 있었어요. 코스닥이 오늘도 많이 하락했죠. 마이너스 1.87%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0.4% 정도 올라왔는데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또 뭐 양이 안 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오늘 아주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억울하다 싶었던 애들, 좀 많이 내렸다 싶은 애들 많이들 올라와 줬고요. 분위기는 이제 자금이 2차전지 쪽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2차전지 쪽에서 관련 종목군들이 급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보이면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냥 쏟아부었던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일단은 2600포인트 지켜내면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양봉입니다. 위아래 일단은 꼬리가 거의 비슷하게 달렸죠. 이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라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일단은 유지하면서 진행이 된다라면 뭐 대형주들이 받아준다라면 지수는 더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형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특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 크게 변동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또 다시 마지막에 또 올라가다가 이런 형태의 느낌인데, 지금 2시경이죠. 2시경에 지금 주가 떨어진 모습들, 이게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주가 하락이거든요. 2시가 넘어가면서 2차전지 쪽으로 공격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또 확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참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일단은 던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는 그대로 전달이 좀 됐습니다. 코스닥 장세 보시면은요, 아침에 조금 떴다가요, 떨어지고 유지되다가 2시 넘어서 또 떨어지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다른 종목들이 많이 받아줬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대형주들이 빠지게 되면 지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90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서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왔습니다. 자, 내일 진정세를 보이면서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또 깨고 내려갈 것인가. 이거 더 깨면은 코스닥 쪽에는 조정을 좀 세게 받아야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전에 설명드렸듯이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갔었죠. 그리고 코스피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잡힐 것이다 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게 자금이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혼자서 계속 독불장군처럼 올라가는 거는 또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조정은 생각해야 되겠다,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시면 지금 거래소 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도 마지막에 순매수 전환됐고요. 금융투자는 일찌감치 순매수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상승할 거다라는 쪽에 베팅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수가 잘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 해가지고요, 얘들 역시 매수가 좀 들어와 있었고요. 오늘은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또 1조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약간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집어 던지는 거, 그동안 개인들이 쌓아 올린 그런 탑이 잖아요. 근데 여기서 던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어쨌건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변동성이니까 그쪽을 고점에서만 매수하지 않았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자, 거래소 전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2.7% 올랐습니다.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여기 내려와야지 샀는데 또 안 주고 그냥 갈라나봐요. 오늘 하이닉스는 미쳐가지고요, 신고가 124,000원입니다. 오늘 9.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8.8%, 뭐 대부분이 좀 많이 더 올랐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6.9%, 카카오도 오늘 5.8% 잘 올라가죠. 자동차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낙폭을 더 키웠다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5.7%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전량 매도를 일단 쳤어요. 현재로서는요, 주가 조정을 좀 받았을 경우에 50만원 또는 50만원대 조금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까지 예상되거든요. 뭐 수익이 많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겠다 싶긴 한데요.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네, 뭐 다음에 다시 사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까지 떨어지고 나서 지지선 되면 다시 살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도를 좀 쳐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59만원 정도의 매도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보다 높은 가격이겠네요.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네 참고하실 분들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가 진행이 계속 되는 동안에는 이 상단 부분도 지지선이 될 수 있거든요. 즉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선은 50만원대 이상에서 형성될 수 있다. 근데 50만원 초반 정도가 지지라인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지금 60만원인데 50만원가 떨어지면 이것도 한 20%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0%가 안 되나요? 네, 한 15%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다지 썩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더기나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20%나 까먹는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100% 넘게 수익 나온 상황이니까 팔고 네 내려왔을 때 지지선 다시 나면 그때 사겠다 이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뭐 리딩 종목이기도 하지만 월급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 전략 매도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LS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 안 했어요. LS는 일단은 지지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데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변화가 좀 더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가서 결정해 볼 예정이고요. LS는 매도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넘어서 보면은요. 네, LG화학 9%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13%대.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공격을 좀 많이 받았다 보시면 되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좀 많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21%나 떨어지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떨어졌는데 조선주도 빠지는 건가요 오늘은? 네, 조선주 쪽 하나오션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요. 조선해양도 많이 빠졌어요. 이 조선주들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를 유지하고 계속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금양은 22%, 아침만 하도 좀 잘 버텼었던데 많이 밀렸군요. 하나솔루션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건 신저가 나왔네요. 네, 삼성중공업도 좀 조선주 지금은 아직 괜찮아요. 근데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 다음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좀 올랐고요.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은행주가 좀 괜찮죠. 오늘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KB금융이 오늘 4%대 상승하면서요. 51,7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박스권 넘어가잖아요. 뭐 하반기에 배당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체로 오늘은 자동차 쪽도 뭐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자동차보다도 누가 올라갔느냐? 오늘은 반도체입니다. 자, 자금 순환 계속 기억하세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였는데 2차전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금이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은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들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다면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매도를 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스코 오늘 매도가 들어간 거고 다른 쪽은 2차전 뭐 반도체 전차군단 쪽은 매도하지 않고 들고 가고 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올라와서 수익을 잘 주네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은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17% 떨어졌죠. 이게 50조 원 넘었었는데 순식간에 한 이틀 만에 네,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14조 시총 날려갔네요. 에코프로는 26조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VI 걸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100만원이 깨졌습니다. 황제주 자리에서 금방 내려와 버렸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는요,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 150만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 어제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오늘 이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면은, 순식간에, 네, 뭐, 조심해야 되는 상황, 뭐, 한 30-40%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포스코 DX, LNF도 오늘 9% 가까이 떨어졌고요. 2차전지가 다 오늘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공격일 수도 있겠는데, 개인들의 어떤 공포심이 같이 더해지게 되면서, 매도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먹고 이거 팔아먹고 네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다 팔아먹고 니들이 코스피로 넘어가든 말든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가를 더 많이 떨어뜨린 다음에 공매도 청산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로 가든가 말든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네 2차전지 쪽에서는 변동성이 좀 많았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오늘 다 괜찮았어요. 다 뭐 오늘 3-4%씩 다 올라갔고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대신 나노신소재 뭐 이런 거 있죠. 2차전지 오늘 많이 빠졌다 싶으면 다 2차전지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 나타났다. 이거 또 내일 반등 나올지도 모릅니다. 2차전지 쪽은요, 아직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가 더 연결되어 있거든요. 워낙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오니까 여기 지지점 대비 고점 라인이 변동성이 좀, 이 간격이 좀 크죠. 45,000원에서 25,000원까지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급락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거지, 추세가 뭐 망가졌거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이렇게 떨어져서 매도한다기보다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보면서 가시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진짜로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하락 종목들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1250개 상승이고요. 291개 하락입니다. 2차전지 종목들이 대거 막판에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하락 종목이 조금 늘어났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736개 상승, 그 다음에 177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은 하락 종목이 한 500개 가까이 되는 거죠. 500개 조금 한 450개쯤 되는 거고요. 상승 종목들은 네, 한 2000개가 좀 넘나요? 2000개? 네, 2000개쯤 되는 거죠. 네, 2000개 정도. 네, 어제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속 시원한 어떤 반등이다 볼 수 있겠지만, 종목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어제 한 5% 내린 것들이 7% 올라가고 8% 올라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 상황은 어제 내려간 거 다 복구하고도 오히려 플러스로 좀 더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상승 쪽 한번 보십니다. 상승 포인트 보시면 오늘 상한가 종목 좀 있어요. 우신 시스템, 신풍제약 오늘 상한가, LS전선 아시아, 이거 상한가 들어갔군요.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 우선주, LS 넥트워스 그냥 상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네, 얘들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거라서 이제 부담감이 많이 적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전자 쪽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이죠. 네, 그다음에 오늘 시젠이 좀 특수하게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뭐 그런 쪽이고, 바이오 종목들도 좀 보입니다. 진원생명과 이런 것들, 휴마시스 이런 것들 보이고, 화장품 이런 것들 오늘 급등세 좀 보였습니다. 오늘 10% 상승한 종목 되게 많네요. 63개. 아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네, 많이 그동안 고생했었던 종목들이 한 방, 두 방에 그냥, 네, 뚝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못 따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많이 올라갔네요. 유진테크도 오늘 잘 올라갔고요.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은 오늘 6% 정도입니다. 좋아요. 6% 정도면은 상당히, 네, 좀 단단한 그런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상황에서 오늘 플러스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락률 보시면은요, 금양이 오늘 1등이네요. 요거는 이제 신규 종목이니까, 네, 이거 뭐 빼고요. 그냥 금양이 1등이고요. 포스코 DX가 2등, 에코프로. 지금 2차전지 쪽으로 다 나온 거죠? 네, 다 2차전지예요. 다 2차전지, 뭐 ETF도 다 2차전지고요. 뭐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10% 이상 하락한 종목도 또 제법 많습니다. 43개나 됩니다. 이제 2차전지 ETF가 많고, 또 2차전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10% 정도 하락한 모습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촘촘해요. 하락 포인트도. 그래서 오늘 낙폭은 2.26, 이 정도 됩니다. 2.26 정도 되고, 상승은 6%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로 따지면 한 4%까지 안 돼요. 한 3.5? 네, 3.5% 정도 왔다리 갔다리 계좌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제 월급 종목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4% 이상 계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져보세요. 뭐, 2차전지 쪽이 안 가지고 있다라면, 2차전지가 없다고 그런다면, 오늘 계좌 적어도 4% 이상 올라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어제 대비 4%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 계좌가 뭐, 오늘 전체 계좌가 뭐, 막 뛰어 올라가 그런 거 아니고요. 어제 대비 4%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조금, 네, 그래도 기분들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상승 기조가 더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2차전지의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면 수급이 다른 쪽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상승 기조가 더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은 기관 쪽 움직임은 포스코 홀딩스 순매도로 1000억 팔아버립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아주 그냥 순환이에요. 대신에 삼성전자는 2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에코프로비엠, 네이버, 레버리지 쪽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등등 매수가 있는데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테마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ETF로 다 매도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을 따로 매도한 게 아니라 이거는 2차전지
ETF로 그냥 다 갖다 팔아버렸군요. 그래서 나와 있고요. 기관 쪽은 여전히 2차전지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이닉스 순 매수가 3천억 들어왔습니다. 오, 하이닉스가 AI 칩, 그거, 맞나요? 네, HBM인가요? 네, 아무튼 그거죠. 그래서 그 고용량 메모리, 네, HBM 맞는 것 같은데, 네. 하이 밴드 메모리인가? 뭐, 하여튼 그거니까, 네, HBM입니다. 그쪽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어떤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니까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 매수 있고요. 네. 은행주도 12,140원까지 올랐네. 우리금융도요. 뭐, 괜찮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선주가 좀 떨어진 모습, 네, 조금 주의를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지금, 네,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죠? 네. 공매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매도가 들어와 있을 테니까 아마 환매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네. 공매도 그냥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매도 오늘 가장 많이 나온 거 외국인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 이제 포스코는 안 팔겠다 이건가 봐요. 많이 안 팔았어요. 기관이 이어받아서 파는 모습이었고요. 좀 덜 팔았죠. 네, 금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매도를 막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한번, 네, 누가 이기나 보자, 뭐 이런 일을 갈고 나가는 거 아닌가. 포스코에 지금 3일 동안 2조 8천억 갖다 팔을 정도였으면은 얘네들이 뭔가 굉장히 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이 큰 변동성에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추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지금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부담이 된다라면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매도한 이후에 그 시점, 다음 시점,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 시점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개인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많이 샀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네, LG화학 지금 이런 거 살 때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열심히 팔아가지고, 네,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일단은 소수의 희상으로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방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일단 한번 나왔다고 해서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긴 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의주시해서 잘 지켜보시는 전략을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CGV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가격대 딱 맞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시점. 네, 내일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갑자기 쾅 떨어져 있어도요. 너무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오늘까지 안 파신 분들은 뭐라고요? 네, 내일 권리락을 받습니다. 내일 권리락을 받고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오늘 안 팔고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이 그 기준일이니까 28일 내일은 권리락으로 주가가 좀 떨어져서 시작할 것이다. 너무 놀라지 말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 할게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저녁 9시에 무료방송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 9시 무료방송에서 네, 뭐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녁 9시 오셔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